어떤 이제 할머니가 손자 생일을 잊어버리면은요, 어떻게 할머니가 그런 것도 잊어버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좀 혀를 쭈쭈 하는데, 할아버지가 잊어버린 거 가지고는 별 말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별로 그거 가지고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제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스웨덴에 있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은 물론이고요.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잊어버리거나 뭐 이런 그 인어텐티브한 거죠. 주의력이 잘 없는 현상에 대해서 그 보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여성의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주의산만증 ADHD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연구하신 그 스웨덴의 정신과 교수가 있습니다. 로타 보그 스코글런츠라는 그 분인데, 이분의 책을 한국의 반건호라는 의사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책이 군자 출판사에서 나와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고 났습니다. 그러고서 그 책을 이제 읽고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동의하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아서 여러분과 오늘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책의 이름은 투명 소녀에서 번아웃 여인으로. 제목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소녀 중에서 주의산만증이 있는지 없는지 투명하게 나타나질 않고 있다가 숨겨 있다가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는 번아웃이 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치료를 어린 시절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따님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본인이 그 조의산만증이 있는 환자나 그분의 남편이나 가족들 아주 이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잠깐 그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가 여자아이들 3살부터 18살짜리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주의산만증도 거기에 들어가고 뭐 다른 그 학습 장애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겠죠. 이걸 이제 쭉 지금 팔로우업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99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26년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결과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성들이 어떻게 그 주의산만증을 치료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걸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뭐 뛰어다니고 뭐 그럴 때 남자아이들은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많고 방해가 된다 하면은 금방 ADHD를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빨리 치료를 하니까. 그런데 여자아이들은요, 대개 남자아이들보다 한 2년 더 빠르게 성숙합니다. 말도 빨리 더 하고 뭘 알아듣는 것도 빨리빨리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남자아이들하고 비하면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여자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눈치를 잘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괜찮은지를 이렇게 금방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수줍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감추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이 좀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그 진단이 되는 데는 보통 5년이 더 늦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빨리 치료를 받음으로써 주의가 산만한 것들을 얼른 알게 되면은 친구 관계, 왜냐면은 주의 산만한 애들은 친구를 금방 사귀지만 오래 지속이 안 되거든요. 물론 학습도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신이 이제 정서적으로 나는 괜찮은 애야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 그 셀프 이스팀 같은 것도 이게 좋아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큐를 보내면은 아이들이 이제 금방 받아가지고 리스폰드를 해야 되는데,
주의 산만한 애들은요, 자기 그거 바빠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오래 친구를 유지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립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능이 높은 애들은요, 그걸 더 잘 숨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요.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수가 많아가지고, 티네이저 될 때쯤에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애들이 섭생장애, 너무 많이 먹는다던가, 거식증에 걸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또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 거죠. 빨리 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두뇌를 가지고 보면은요, 보통 성인 됐을 때 어른들의 그 두뇌의 크기는 남자가 여자보다 한 10%가 조금 더 큰데요. 그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남성들에서 그 두뇌 차이가, 남성들은요 스페이스 컨셉트, 그러니까 그 위치 감각이 굉장히 공간 정보 능력이 뛰어나고요. 여성인 경우는 이게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 두뇌 사이에 이제 콜퍼스 칼로즘이라는 이제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각하는 거, 사회적인 지각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자기한테 이제 필요로 한지를 금방금방 안 됩니다. 대개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모든 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뇌가 전두엽이죠. 그리고 여기 전두엽이 fully 성숙하는 데는 20세 내지 25세. 근데 그 주의 산만증이 있는 그 환자들은 전두엽이 성숙하는 것도 조금 더 한 2년 정도 느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두뇌에서의 한 가지 그 특징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두뇌, 그러니까 포유동물의 두뇌 안에는 인간이건 뭐 개건 뭐 호랑이건 또는 쥐도 포유동물이거든요. 이게 보상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Reward system. 근데 이거는요 아주 뇌 깊은 곳에 있는데 굉장히 수백만 년 전부터 그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자기의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그 성적 파트너를 만날 때는 이 보상 체계에서 도파민이 막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활성화되니까 빨리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겠죠. 그래서 자기도 생각 안 하는 사이에 흥분되고,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나서 음식도 빨리 가서 찾고 그래야지, 그걸 먹어야지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생식 본능도 맞춰줘가지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제2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보상체계나 쥐의 보상체계는 사실은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먹는 거 있으면 빨리 가서 그걸 갖고 싶은데, 만일 그게 남의 거라든가 하면 안 될 거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그걸 조절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그 전두엽이죠. 전두엽이 기능을 조금 잘못하는 것이 ADHD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에 도파민이 나와줘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조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자아이 대 여자아이가 보통 어린 시절에는 뭐 4대1도 된다, 어떤 경우는 뭐 2대1이다, 이제 이런 말이 많습니다. 즉 진단이 남자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되니까요.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은 이제 여자아이들이 차차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1.5대1. 그러다 대학교 가면은요, 대학생에서는 거의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요 1대1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그 대학생들의 ADH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남자 대 여자가 비슷하고, 중국 사람 계통과 미국 계통의 그 대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동양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ADHD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제가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이 그 미국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거의 2배로 주의산만증 환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중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의 산만증이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부터 그 어토리티들하고 문제가 생기기가 쉽겠죠. 근데 진단이 안 된 상태니까 많은 그 상처를 받기가 쉬운 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상과 이제 그 쾌락 그런 것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 실험을 한 어떤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이 4살짜리 아이들을 갖다가요, 빈 방에 갖다 놓고서 이제 책상 위에 이제 마시멜로, 그걸 이제 접시에다 놔둡니다. 하나를. 그리고 4살짜리 갖다 그 책상에 앉혀놓고 연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있잖아. 이 마시멜로가 있는데 내가 조금 있다 들어올 거거든. 근데 그때까지 네가 이걸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2개를 줄게. 근데 네가 정말 할 수 없어서 먹고 싶으면은 그냥 먹어도 돼. 그런데 기다리면 내가 2개 줄게. 4살짜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는 바깥이 안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안으로 볼 수 있는 유리창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와가지고요. 이게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시멜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먹고는 싶은데 이제 이게 보상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점에서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보상체계에서 막 도파민이 나오니까 먹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우리 대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대뇌에서 이걸 조절하는 게 아직 4살밖에 안 됐으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어떤 애들은요. 그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한 15분인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로 긴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에 그걸 안 먹으려고 노래도 하고 뭐 자기 자신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가 들어와가지고 2개를 받는 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이거 보면은 뭐 별로 노력할 생각도 못 해요. 그냥 먹는 애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상 체제가 이제 작용을 하면은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거든요. 컨트롤하는 거. 이게 이제 집행 기능인데 4살 된 애들이니까 별로 많이 발달은 안 됐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애들을 4살짜리들을 하고 나서는 계속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얘네들을 팔로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았던 애들은요. 학교 가서 공부도 좀 더 잘하고 품행도 더 좋고 대학교 가서도 제일 좋은 과를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결국은 직장을 찾았어도 아주 성공을 하고요. 금방 먹었던 애들은 좀 그러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절하는 능력이 보상체제를 갖다가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자기의 고를 향해서 나는 이거 2개 받아야 되겠다는 그 고를 향해서 기다린 애들한테 못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마시멜로우가 아니고 그냥 사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각 여러 가지 그 많이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거의 비슷했답니다. 이 조절력이 부족한 것이 지금 주의산만증입니다. 그래서 보상 체계가 이렇게 왔을 때 빨리 먹고 싶은 거를 어떤 점에서는 이 도파민이 나오는 애들은 이 조절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ADHD가 이제 있는 그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월경하기 한 2주 전에 특히 더 문제가 괜히 커져가지고 자극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공격성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에 그 ADHD가 있는 여성은 임신할 가능성이 6배로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여성들은 이제 뭐 IUD라던가 경구약을 통해서 임신이 안 되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이런 환자들은 또 오럴필을 줘더라도 부작용이 남보다 더 크대요. 왜냐면 예민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아이들, 여성들 중에서 이런 경우 ADHD를 찾아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하고요. 한 10개국에서 그 WHO에서 검사를 했더니 성인들 중에서 4.4%에서 이제 ADHD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직장인들 중에서 여성이 ADHD가 있는 것이 뭐 한 3%가 됐다는 이제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ADHD가 있는 사람들은요, 대개는 어린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됩니다. 그 전에 뭐 한 60%에서 계속된다, 70%에서 계속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만 있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린 시절에 발견은 되지만 한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은 어른이 돼서 계속되니까 나중에 발견이 되더라도 반드시 그때 치료를 해라, 어른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50이 넘어서 저는 제 딸이 이제 ADHD 진단을 자기 자신이 하고서 가서 이제 책을 보고서 그다음에 발견을 하고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걔하고 쟤하고 똑같으니까 나한테도 있겠구나 해서 저도 이제 그다음에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지금도 저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런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좋은 점들이요. 굉장히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을 가지고서 끝까지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저는 80이 되는데 10월 달이 되면은 지금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년 반 됐는데 저는 계속 할 거거든요. 만일 제가 치료를 안 받았다면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었을까? 가끔 제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나이가 중년이건 노년이건 상관 말고 진단을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정말 본인이 여태까지 뭔지 모르게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분들은 아주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정서적으로 인지 현상도 참 좋아질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는 이 치료가 1930년대부터 찰스 브래들리라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정신과 의사가 그 친척 중에서 이제 자기 딸이 약간 어티즘이든지 무슨 다른 문제가 있던 분이 이런 아이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인스티튜트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이 찰스 브래들리라는 친척이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에 소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덱세두린 같은 어떤 스티뮬런트를 갖다가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보니까 막 과다 행동하던 애들이 캄다운 되는 걸 보고서 이 약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암페타민 계통 약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가 에더랄이라는 암페타민 계통의 약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못 쓰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거를 쓰는데 단기간 일을 하는 거 3시간 내지 4시간 몸 안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는 게 리탈린이라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오랜 시간 10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몸 안에 있으면서 작용을 하도록 만든 것이 컨설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리탈린하고 컨설타는 쓸 수 있죠. 미국에서는 리탈린하고 컨설타도 쓰지만 그거 말고 찰스 브래들리가 1930년에 썼던 암페타민 계통의 약 중에서 이것을 조금 더 개발시킨 아드랄이라는 약을 immediate reacting으로 하는 거는 한 4시간 내지 6시간. 그러나 long acting 아드랄 XR extended release는 10시간 내지 12시간 계속되는 약을 쓰고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약이 아드랄 XR 저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틸페니데이트를 발견한 거는 1954년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그 학자가 부인 이름이 리타래요. R-I-T-A. 리타가 테니스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테니스를 하니까 너무 어텐션도 좋아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부인의 이름 리타를 써서 리탈린이 된 거랍니다. 1930년대부터 썼으니까 이 약을 쓴 것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요, 위험한 약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들이, 병이 없는 사람들이, ADHD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써가지고 자기가 하이가 되려고 하면은 중독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정말 ADHD가 진단이 된 사람들이 이 약을 쓰면은 하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전두엽의 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상 체계가 있을 때 그걸 조절한다. 감정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executive function,
집행 기능을 갖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기억하고요. 이런 것 기능들을 다 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일을 하려면 도파민이 있어야 되는데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경우가 ADHD니까 그 약을 넣어가지고 도파민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ADHD의 치료는 첫 번째가 약물입니다. 물론 상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던가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1번의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제가 지금 그 암페타민 계통 약물 아도랄 쓴 지가 50대부터 지금 거의 80대까지 지금 쓰고 있으니까 30년 쓴 거거든요. 저한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할 수 있고요. 제가 아직도 환자봅니다. 책 쓰고 있습니다. 강의합니다. 약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어떤 말하고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확실치 않으시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